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장 초반에 강한 눌림이 나온 듯했으나 이후 철저한 양매도 장세로 마감했고, 해외 시장 또한 미국이 강력한 갭 상승을 하고 나스닥 중심으로 변동성 매도를 주었지만 유럽은 초반 상승세도 약했고 또 오히려 마이너스 마감했죠.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자산군들 움직임은 그냥 쉬어가자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스크립트, 영상 스크립트를 먼저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시면 스크립트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야간 선물 시장의 움직임이 약했죠. 주간에는 어떻게든 시장을 끌어올렸지만 야간은 상대적 약세를 보였는데요. 토요일 새벽에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도 2.7포인트나 밀어버렸기 때문에 월요일이 선물 시장 초반 움직임이 좀 궁금했죠. 선물 시장 자체는 약보합 출발했지만 옵션 시장은 달랐습니다. 개장 초부터 위클리 콜 옵션을 과하게 눌러서 출발시켰고요. 그래서 8시 45분부터 9시까지 그 15분 만에 콜 옵션 355를 3분의 1 토막을 내버렸어요. 사실 이렇게 되면 콜 옵션 355는 웬만해서 결제해 줄 생각이 없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것이에요. 마켓 메이커들이 당일 결제가 되는 콜 옵션을 감마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도 이렇게 싸게 발행한다는 것은 야, 이거 옵션이 싸니까 대박을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마켓 메이커들이 정말 자신 있게 죽일 것이다, 이런 신호이기 때문에 절대 손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정석이에요. 자, 이와 같은 8시 45분부터 9시 현물시장 개장 전까지 현물시장 예상치 결과는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봐줄 만한 수준이었는데, 선물시장이나 위클리 옵션 시장은 아주 작심하고 패대기를 쳤다, 요게 특징입니다. 실제로 본장 개장 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강력한 매도를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매도세가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은 약 30분 동안 반도체를 매도했지만 자동차와 관련 주식을 매우 강하게 매수하면서 시장을 방어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선물시장에서만큼은 매도를 오후 2시까지 꾸준히 늘려갔습니다. 이렇게 현물은 매수를 하고 선물은 매도를 하니 시장의 의미 있는 방향성 결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철저한 양매도 장세가 되었고, 사실상 오후 2시 30분까지는 355선에 피닝을 해서 월요일 결제를 마치는 파생 상품 시장이 현물 시장을 압도하는 그런 가두리 장세가 되겠다 싶었습니다. 현물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시장에 대해서 평소 대비 거래량이 반토막이 난 것에 주목할 것인데요. 거래소나 코스닥 모두 작년 12월 마지막 거래일 그 수준으로 거래량이 줄어버렸어요. 굉장히 적은 거죠. 아무래도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권을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죽어나가는 등 시장을 적극적으로 드라이빙할 만한 요소가 없다라고 본 것이 이러한 거래량 증발의 원인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시장에서 의미 있게 볼 2가지 사항을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선물 미결제 약정이 크게 감소한 것입니다. 어제 하루만 4,000계약기 미결제 약정이 감소했죠. 이번 미결 상승 구간을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시작된 것과 동일한 구간에서 선물 미결이 증가했어요. 그러나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선물 미결제 약정이 빠졌다는 것은 이제 시장이 이 구간에서 쉬어가거나 새로운 레벨업 동력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시행될 공매도 해제라는 매우 큰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냥 선물시장에 의미 있는 드라이빙이 나타나기 어렵다로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번 주 내내 우리 시장이 수동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물 베이시스가 꽤나 회복된 점입니다. 오전장이 강력한 매도가 나올 때는 여전히 이론 베이시스 대비 마이너스 1포인트 저평가라는 베고데이션이 있었지만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면서 베이시스가 제법 빠르게 살아났고 오후장에는 콘텐코를 기록하기도 했죠. 이 부분 또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멈춘다 하더라도 나머지 인덱스 바스켓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면 우리 시장이 최소한 글로벌 시장 대비 마켓 퍼폼까지는 하겠다, 이런 의지가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난 한 주는 삼성전자 외에는 시장이 좋았다라고 할 수 없지만 이번 주에는 월요일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데도 야, 나머지 인덱스가 망가지지 않는다? 그러면 시장은 안정을 찾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옵션 시장에서도 이 점이 드러납니다. 마켓 메이커들은 오전장에 지수가 눌릴 때에도 오후장에 힘이 좀 빠질 때에도 콜 클래스에서의 미결제 약정을 늘리기보다는 풋 클래스의 미결을 늘렸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조정은 있을 수 있어도 폭락 따위는 없다. 이런 걸 외친 것이죠. 물론 오늘은 이제 워낙 강한 위클리 옵션 양매도세가 있어서 먼슬리 옵션의 움직임은 좀 걸러서 볼 필요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급락 같은 것은 없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마켓메이커들은 계속해서 365 그리고 하단은 340 레인지를 유지 중이지만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하단 배리어를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는 다음 한 주 내내 좀 지루한 장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러나 급락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의외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개장 후 15분 동안 약간의 오버슈팅이 있었지만 이후 꾸준한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를 눌렀는데요. 미국 증시가 반등을 강하게 한 상황에서도 유럽 증시는 마감까지 상승을 유지하지 못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로써 유럽 증시는 만기 전날, 만기 날,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이렇게 사흘 연속 음봉을 맞았는데요. 물론 아직 시장이 부러질 것이라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옵션 만기일 이후 시장이 힘을 못 받고 있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우려가 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반등을 하니까 유럽이 못 가고 있는 것인데 시장에 돈이 있으면 미국이 반등할 때 유럽은 더 강하게 올라가거나 최소한 빠지지 말아야 되죠. 즉, 그 올해 1월과 2월에 있었던 그런 무지성으로 유럽을 매수하던 에너지가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유로존 채권 시장인데 유럽 증시가 내린데도 유로존 채권 시장은 함께 밀렸어요. 미국 국채도 단기물, 장기물 할 것 없이 밀렸는데 채권 시장이 분기 말을 앞두고 매수세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 채권 반등이 뭐 대체 얼마나 강했다고 채권 매도가 벌써부터 튀어나오냐, 이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에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죠. 1분기 말도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큰 변동이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기 말 드레싱 이게 나올까? 좀 어렵습니다. 유로존 채권 시장은 정확히 말하면 매도가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쉬어갔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독일이 제조업 PMI가 살살 올라온 대신 서비스업 PMI는 내려가고 있어서 이게 뚜렷한 방향성은 나오지 않고 있으니 뭐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로 방향성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채권이 지난주와 함께 또 연속해서 반등하기는 버겁겠다.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미국 국채 하락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 미국 국채가 미국 본장 개장 후 미국 서비스업 PMI 강하게 나올 때 그때 급락한 게 아니에요. 아시아 세션부터 계속 밀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밀린 상황에서 미국 서비스업 PMI 발표하니까 채권이 그냥 손절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지난 2주간 미국 증시 분위기가 안 좋으면서 미국 국채가 살아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살아나려고 올라올 때마다 채권 매도가 쌓였어요. 그래서 채권 시장은 윗골이 달았죠.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가 반등하니까 아예 내려앉아 버린 겁니다. 시장은 미국 국채에 대해서 언제 매도를 쌓을 것인가 계속 고민했던 것이지 뭐 스캇 베센트가 뭐 10년 국채 매도한 자들을 뭐 지옥으로 보내고 버리겠다, 요런 위협 같은 거는 신경도 안 쓰고 있던 겁니다. 통화시장은 더욱 조용했습니다. 미국 지수 선물이 월요일 전자거래부터 갭상승 출발하는 그런 강세를 보이자 아시아 세션부터 엔화가 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미국 세션 들어서는 멕시코 페소화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난주 초까지 강세를 보이던 유로화는 살짝 눌렸는데 이건 그냥 유럽 증시가 조정을 보인 것 같은 맥락이다. 즉, 그 달러화 자산이 반등하면 비달러 자산이 눌리는 그런 형국이죠. 근데 이거는 전통적인 달러 스마일과는 거리가 있는, 그래서 그냥 수급에 의한 움직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도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세션 초반에는 구리가 톤당 1만 달러 찍기도 했으나 차익 실현과 함께 다시 9,800달러대로 내려앉았고요. 골드나 실버도 조정을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기름은 꾸준한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특별한 움직임이 뭐 이슈가 있어서 움직인 게 아니고 수급으로 움직임, 그런 자신감 없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지난주 토요일 장마감 10분 전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양봉으로 돌렸는데 이 상승을 가지고 뭐 옵션 만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뭐 무엇이 됐든 간에 옵션 만기 전까지 잔뜩 눌렀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월요일 아시아 전체 거래가 시작되면서 0.3% 넘는 갭 상승으로 미국 지수 선물이 출발했고 이후에도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유럽 세션에도 매수세, 특히 유럽 증시가 초반 10분 정도만 강세를 보이고 이후에는 밀렸거든요. 그런데도 나스닥 선물은 전혀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 본장 개장 무렵에는 나스닥 선물이 1.2%가 넘는 그런 갭 상승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처음 15분 동안은 매도자들이 손절매가 나타나고 또 매수자들이 차익 실현도 엇갈리는 등 낮은 시장 심도에 등락이 좀 거칠게 나타났어요.
근데 미국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 PMI 발표 후 나스닥 선물은 2300포인트 넘기었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점진적 상승을 이어가게 됩니다. 사실상 오전장 내내 별다른 조정 없이 꾸준한 상승을 보인 증시는 장마감 1시간 30분 남겨놓고 숏 포지션이 손절을 시작하면서 장마감 5분 전에는 나스닥 기준 2409포인트까지 상승하게 되는데, 그에 비하면 변동성은 18포인트 초반까지 빠지긴 했어도 지수 상승폭에 비하면 변동성 하락은 이건 얼마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개별 종목에서는 테슬라가 무려 12%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테슬라가 이렇게 반등할 만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면 그냥 옵션 만기 끝났기 때문이라는 이유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제 시황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번 3월 동시 만기를 두고 미국 증시가 하염없이 흘러내린 이유 중 하나가 리테일 투자자들이 영혼을 끌어모아 현물을 매수하게 됐지만 이 콜옵션을 대량 매수하면서 시장을 바치려 했죠. 그러면 그렇게 옵션을 매수한 개인 투자자가 있다면 거기다가 옵션을 팔은 마켓메이커들도 있죠. 그들은 콜옵션을 매도하면서 현물로는 해지 매수를 했어요. 근데 시간같이 감소가 있으니까 지수가 반등 안 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다, 그러면 해지로 현물을 매수한 것을 계속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가 매도를 부른 것이죠. 대신 이번 옵션 만기가 끝나게 되면 더 이상 그런 해지로 현물을 매수할 필요도 없지만 매도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매물 공백을 채울 목적에서의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어제 테슬라의 움직임이 그런 거였어요. 신규 매수가 있어서 상승했다기보다는 그냥 매도자들이 싹 사라지면서 올라온 것이죠. 지수 자체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물 기준으로 보면 1% 넘는 갭 상승이 나온 뒤 갭 상승 이후로 투자자들이 매도를 안 하니까 야금야금 지수가 올라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따라서 시장이 반등이 멈추는 시점은 일봉상 윗골이 달린 음봉이 나오든지 아니면 과도한 갭 상승 출발 후 바로 작게라도 음봉이 나오는 자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봉상 음봉 나오기 전에는 아직은 하락을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더 반등이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겠는데, 개별 종목들, 특히 매니피션트 7 종목들은 어제 그렇게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이 현물 기준으로 갭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또 한 차례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상승 종목들 중 좀 더 보면 엔비디아, 메타, AMD, 아마존 이런 종목들은 단기 이평을 싹 끌어올리는 그런 상승세가 있었죠. 이거 하루 정도 더 지속될 수 있는 모양이 마감됐어요. 근데 지수의 흐름으로 보면 중요한 이평선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 일봉상 종가 고가로 당긴다?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 매우 부담스럽죠. 변동성은 18포인트 초반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11일에 고점을 친 변동성 상승이 이 출발치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변동성이 한 사이클이 지난 것이죠. 다음 주에 있을 관세 실행 위협에 대해서는 시장이 변동성을 다 죽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면역력을 갖춘 상태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블룸버그나 일부 언론에서는 두려움을 상실한 리테일 투자자들이 열광적인 매수세라는 굉장히 좀 시니컬한 그런 부정적 표현을 쓰고 있죠. 무엇이 됐든 변동성이 한 차례 꼭지를 친 건 맞아요. 그래서 다시 변동성이 의미 있는 상승 사이클로 돌아갔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보통 이렇게 한 번 변동성이 폭발하게 되면 짧아야 한 달, 길게는 석 달에서 몇 년까지 그런 휴식기가 필요한데, 트럼프 집권 이후 변동성이 레벨 자체가 높아졌다면 변동성이 17포인트대에 구경한다? 그리고 거기서 더 이상 안 빠진다? 그러면 그때는 한 번쯤 변동성 매수를 검토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전일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하는데 우리 시장의 야간 선물 움직임은 지난주 목, 금에 이어서 오늘도 상대적 약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보면 목요일과 금요일의 약세는 굉장히 적극적인 매도세였다고 볼 수 있고요. 월요일 밤이 야간 선물 움직임은 그냥 매수세가 적어서 나타낸 상대적 약세,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 증시는 박스권 장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문제는 풋옵션 평균 발행 단가가 좀처럼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후장이나 또는 주 후반에 살짝 밀어버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어떤 이슈로 그런 움직임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상단은 좀 막혀있다라고 보고 하단은 좀 더 열려있다, 그렇게 보는 스트랩 매도 같은 콜옵션 비중이 더 강화된 양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시총 최상단에 이 반도체에 대한 매수세가 사라진다, 그러면 제일 어려운 것은 폭등이죠. 그리고 제일 쉬운 것은 점진적인 하락입니다. 마켓메이커들 입장과는 좀 다르지만 마켓메이커들은 굉장히 강세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풋매수보다는 이 구간에서는 그냥 콜매도로 상단을 제한하고 점진적 조정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어제 10시 이후에 그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발표가 나왔는데 그때 시장이 일시적 상승을 했는데 선물이 355.70포인트까지 갔거든요. 이게 연중 최고점이었어요. 보통 이렇게 연중 최고점 갱신이 나온다 그러면 CTA들이 막 달라붙으면서 레벨업을 시키든 오버슈팅을 일시적으로 주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아마 일부를 제외하고는 어제 연중 신고가를 선물이 갔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투자 심리가 관망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가벼운 조정 정도로 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고 이번 주 내내 올라오면 그냥 가볍게 콜매도를 쌓는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갭으로 움직이지 장중에는 진폭이 얼마 안 돼요. 오히려 일중 진폭을 고려하면 변동성은 앞으로도 더 빠져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이번 옵션 만기가 지나고 나서 변동성이 지금 처음으로 빠진 것이죠. 그래서 변동성이 다시 20포인트대로 올라올 때까지는 시장에 대해서는 점진적 매수세 그리고 변동성은 매도 관점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볼 것은 미국 장기 채권의 움직임인데 이번 주 미국은 2년, 5년, 7년 이렇게 연속적으로 국채 입찰이 있어요. 단기물이 움직임도 그렇지만 장기물이 같이 빠지는지 그리고 채권 시장의 하락을 증시가 어떻게 받아들인지 이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 국채 입찰이 원래 몰려있을 때는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기 때문에 전체 자산시장의 흐름에는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증시나 위험자산의 수급이 좋을 때는 국채 입찰 잘 소화되면 오히려 증시는 장중에 그걸 호재로 받아들여서 큰 상승이 나타나기도 해요. 여하튼 미국 10년 혹은 30년 국채에 대해서는 매도 관점 그리고 그 외에 지수 선물은 장중 조정 시 매수 관점 그러나 소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체 흐름에 대해서는 남은 1분기 마감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급격한 변동성 이런 건 없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